너트, 볼트와 함께 쓰이는 것으로 표준어로는 암나사라고 불립니다. 너트가 언제 처음으로 발명되었는지는 여러 설이 있으나 볼트와 너트에 관한 첫 기록은 15세기 문헌에서 발견되었기에 대략 이 시기에 발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1760년 영국에서 볼트와 너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만드는 곳마다 크기가 달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곳에서 너트를 사면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기계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에 규격이 통일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지금은 너트의 강도가 제조공장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너트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60여) 년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창원의 한 공장입니다. 너트를 제조하기 위해선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먼저 원소재가 입고되면 품질 규정에 적합한지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원소재는 이렇게 금속 봉의 형태로 입고됩니다. 흔히 스틸봉이라 표현하며 고강도 탄소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도가 높은 만큼 밀도도 높아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이용해 적재소에 내려줍니다. 슬링을 걸어 한쪽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스틸봉의 가운데 부분을 들어 올리기 위해 이동합니다. 무게 중심이 맞다면 천천히 들어 올려 적재소에 내려줍니다. 제품 규격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의 스틸봉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원소재 입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너트 제조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작할 너트 사이즈에 맞는 스틸봉을 준비합니다. 첫 공정은 단조 공정입니다. 자동화된 설비가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올라온 스틸봉은 1200도에 가열한 후 단조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스틸봉이 출발합니다. 이곳이 가열로 입구입니다. 총 3개의 가열로를 거쳐 충분한 열을 받게 되면 쇠는 점점 부드러워지는데 그 상태의 스틸봉을 적당한 사이즈로 절단해줘야 합니다. 쇠는 1200도에서부터 천천히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녹기 직전에 쇠로 만들어놔야 절단 작업이 용이합니다. 쇠를 절단하는 기계입니다. 절단된 쇠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시키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 부분은 기계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카메라에 담지 못해 아쉽습니다. 스틸봉에서 이렇게 육각 너트로 성형이 완료되었습니다. 성형이 완료된 제품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전에 잠시 열기를 식혀줘야 하기 때문에 드럼통에 모아서 옆으로 빼줍니다. 실제로 앞에 있을 때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한쪽이 다 차면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해줍니다. 열기가 다 식으면 점점 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너트에 나사산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나사산이 없는 너트는 볼트와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전에 먼저 쇼트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쇼트란 단조 과정에서 생긴 표면의 스케일링을 제거해주는 작업입니다. 거대한 탈수기 같은 기계 안으로 제품을 넣어줍니다. 통을 회전시키면 마찰을 통해 스케일링이 제거됩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기계를 돌려줍니다. 쇼트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스케일링이 제거된 제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진동을 활용해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킵니다. 제품의 표면이 좀 더 깔끔해진 모습입니다. 이제 태핑 작업을 위해 이동됩니다. 태핑이란 너트의 체결 조건을 위해서 내부의 절삭 방식으로 나사산을 형성해주는 작업을 뜻합니다. 태핑 기계 위에 그대로 얹어줍니다.
이 문을 열면 나사가 하나씩 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빨려 들어간 나사는 절삭 방식을 통해 내부에 나사산이 형성되게 됩니다. 태핑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하나씩 작업이 진행됩니다. 태핑이 완료된 제품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사산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열처리 공정을 위해 이동합니다. 간조 작업을 거친 금속 제품의 경우 제품에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응력이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이 힘에 저항하기 위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을 뜻합니다. 이 응력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제품의 변형이나 파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열처리 과정을 통해 응력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단조된 금속 부품 제작에 열처리 과정은 필수인 것이죠. 물론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응력 제거뿐만 아니라 강도와 경도가 향상되고 내식성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부품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중요한 공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뢰성 있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열처리 장비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은 1961년 영등포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여 1991년 창원 공장으로 확장 이전하며 보다 많은 최신 설비로 공장 자동화를 확립하였습니다. 이 공장은 볼트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볼트를 대량 생산하는 과정도 업로드해 놓았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불길이 보입니다. 이 공장에는 간조와 열처리 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내부는 엄청난 열기로 가득한데요. 고온 찜질방 안에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열기 때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소금물이나 이온 음료를 준비해서 틈틈이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열처리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공정은 자동 검사입니다.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결함, 크랙, 이종품, 형상 불량 등을 자동화 검사기로 점검하는 공정입니다. 검사가 끝난 제품은 볼트와 결합하여 포장해줍니다. 이 기계는 볼트와 너트를 자동으로 체결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박자가 일정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완성된 너트가 하나씩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 틈에 밀어넣고 와셔를 넣어줍니다. 완성된 볼트입니다. 박자에 맞춰 기계로 들어갑니다. 너트와 볼트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신기하면서 재밌습니다. 결합이 완료된 제품은 포장을 거쳐 최종 납품됩니다. 이렇게 제품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마대자루를 묶어주면 출고 준비가 완료됩니다. 공장 자동화가 최대한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볼트 제작 과정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